네, 안녕하세요. MZ세대 트렌드 미디어 캐릿의 에디터 정혁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온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기화된 코로나의 여파로 심리적인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지금 이 시기를 스마트하게 극복하고 있는 MZ세대를 만나 인터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박병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분야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코치 최재희입니다. 서울 디지털재단 스마트시티 센터팀 황서연 주임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소비시장에서 파급력이 큰 MZ세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기업의 스마트 웰니스 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트렌디한 스마트 웰니스 스타일을 보유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군과 나이대의 MZ세대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혹시 다들 오늘부터 운동뚱이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맞아요. 김민경 님이 되게 민경버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약간 미용의 목적으로 쓰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케어, 셀프 케어의 개념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출연자분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한 헬스케어를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님부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땀 흘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부터는 나가서 운동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마스크도 껴야 되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닌땡도에 그 저스트 댄스랑 링피트라는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 20대들 사이에서 닌땡도가 상당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고나라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링피트도 약간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일단 링피트라는 게임은 조이콘을 다리랑 그 링콘이라는 거에 연결해서 직접 운동하듯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달리다가 몬스터를 만나면 운동 자세를 취해서 그 몬스터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힘들고 두 번째로 재미가 있어요. 뭔가 성취감이 있달까?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자세가 맞나? 내가 운동이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 링콘 아이가 잘하고 있어! 좋아! 멋져! 완벽해! 응원해주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저스트 댄스가 있는데, 저스트 댄스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놀이죠. 제가 원래 춤추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에 나온 사람들을 따라 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게임인데, 아무래도 끝나고 나면 그것도 땀이 정말 많이 나요. 네, 이렇게 운동도 즐겁게 게임으로 즐기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확실히 MZ세대다운 운동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진호님은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철인 3종을 또 취미로 하고 있어서 이제 습관을 들여놔서 그런지 이제 운동과 일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리프레시가 많이 되더라고요. 웨어러블 기기도 좀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이용하시나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에 제가 하고 있는 철인 3종 기능도 있고 각종의 운동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서 이 워치 하나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시계 하나로 운동도 하고 동기부여도 받고 약간 내 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고 보니까 다들 뭔가 워치를 하나씩 차고 계신 것 같아요. 저만 약간 아날로그 워치 같은데 윤혜님은 그 워치를 어떤 걸 차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시계를 보여드리면 짜라란. 제가 플렉스 다 본인 건가요? 네, 제가 좀 재밌자고 다 차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차고 나온 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들을 한번 몇 개만 차고 나와봤어요. 몇 개만인가요? 네, 지금 집에 더 있는데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도 그냥 운동하지 않은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 기능이 많이 들어간 이런 진짜 운동 전문
시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스마트워치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를 기록하고 싶은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항상 내 움직임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얼마큼 돌아다녔고, 내가 운동을 했으면 칼로리를 얼마나 썼으며, 오늘 계단을 몇 개를 올랐는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만족감과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라는 게 일단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록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것 같고 이제 이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는 게 이런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아마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에 나의 건강을 좀 의존하는 성격이 될 것 같아요. 장기화되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마트 헬스케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해졌는데요. 코로나 전으로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 체감상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회들이 다 계획돼 있었다 보니까 그 대회들을 이제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회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챌린지라는 대회는 철인 3종 대회고요.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달리 이제 예선, 준결승, 결승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게 됐고 첫 번째로 예선을 했을 때 이제 언택트 웹 예선이라고 대회가 치러졌어요. 그 빡세다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그 힘들다는 철인 3종 경기를 언택트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스마트 로라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가상의 현실에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참가자들을 여러 차수로 받아가지고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 없이 잘 되나요? 불편했던 건 제가 힘들었던 게 불편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SNS 상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이제 버추얼 레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뭐 일정 기간 동안 몇 킬로 정도 달리는 거 이런 버추얼 레이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버추얼 레이스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영이면 내가 미션으로 주어진 미터를 채워서 수영을 완주하고, 자전거면 누가 더 빨리 기록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또 경쟁하고. 그럼 그 버추얼 레이스들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키로수를 알아서 뛰는 건가요? 그래서 이 버추얼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웨어러블 기계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각자 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큼을 뛰었는지, 얼마큼을 빠르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시계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수영, 달리기 이런 것도 있고, 이 시계에서 제공하는 등산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등산 버추얼 레이스 참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버추얼 레이스가 있나요? 네, 진짜 신기하게 요즘엔 등산도 버추얼 레이스가 있는데요. 이 등산 버추얼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을 더 빠르게 주파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높은 산을 갔는지 획득고들을 측정을 해서, 이 시계가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얼마큼 높이 올라갔는지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획득고들을 일정 미터만큼 채운 사람이 뭐 기록을 완주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매우 좋아하는데 등산에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유익한 정보 얻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 버추얼 레이스가 챌린지 같은 개념인데 혹시 다른 분들도 챌린지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제가 참가했던 그 챌린지 같거든요. 언더 100km 챌린지를 지난 4월인가쯤에 참가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100km를 한 달 동안 이제 달리는 건데, 저 혼자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팀 안에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순위를 매기고 기록을 공유하고 서로 이제 루트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하면서 같이 이제 도전하는 게 있다 보니까 혼자 달리지 않는 느낌을 받고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동기부여도 많이 됐었어요.
네, 저도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네,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덜 움직이게 돼서 건강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같이 홈트를 인증하는 챌린지를 하자. 이 홈트라는 게 홈 트레이닝의 약자로 이제 집에서 영상물을 보고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각자 집에서 운동한 걸 서로 공유하고 인증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유도를 했더니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같이 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움직이지 않게 되던 것도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독일 살 때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제 주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SNS를 그때 시작해서 운동한 기록을 올리고 운동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을 SNS상에서 알게 되고 이제 서로의 기록이나 피드를 보면서 이제 좋은 자극도 받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그룹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원님들도 이제 운동 기록을 하면은 그걸 공유해요. 그럼 회원님들끼리 서로 그 기록을 보면서 저도 운동해야겠어요. 자극받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챌린지나 홈트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 동기부여도 하고 그 동기부여돼서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약간 이렇게 운동을 즐기게 하는 MZ만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원래도 이제 멘탈 케어를 많이 관리해야 된다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점점 더 이게 강해진 것 같아요. 최재희님은 코치로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코로나 전후로 좀 변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단 운동센터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의욕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접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늘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셀프 케어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Z세대, MZ세대 자기 개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스펙, 토익 이런 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제는 셀프 케어, 건강, 취미, 루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MZ세대들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약 68만여 명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높아진 수치인데 코로나 이후로 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병원님은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팀플을 해도 일을 해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약간 푸는 스트레스가 진짜 컸거든요. 다른 데서 받는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게 진짜 많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본가에 내려가 있었어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면 패턴이 깨지니까 몸도 상하고 몸이 상하니까 마음도 계속 더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코로나 블루를 확실하게 경험했던 게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슬픈. 지금 괜찮아요. 눈물 좀 닦아요. 아니에요. 2030 세대가 이제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뭐 잠을 많이 자면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 음악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서비스나 어플들이 점점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업 준비할 때부터인가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잠을 자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불면증이라 생각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대신 명상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봤어요.
좀 수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들기 어려운 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행사가 있기 전날에는 명상을 하면서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 제가 이용하는 건강관리 어플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파트가 생겨서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잠을 잘 못 드는 날이 많은데 자기 전에 원래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많이 보죠.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명상 앱을 틀어놓고 눈을 감으면서 좀 앱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내가 언제 잠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갑자기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 앱을 이용한 다음부터는 저도 그 수면의 질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활용하냐면 이 시계에 호흡 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호흡 운동이라는 건 내가 숨을 몇 초 동안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다음에 몇 초 동안 내쉬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통해서 내 그 마음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있으면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뭐 수면 10시간 연속 재생, 아니면 뭐 명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런 거를 많이 들으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청각 위주의 유튜브 콘텐츠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상이나 ASMR이 이렇게 대세가 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의 50% 이상이 심리 및 정신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헬스케어만큼이나 이제는 멘탈 케어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다 열심히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좀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한 가지씩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기기에서 심박수나 수면 같은 걸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거기서 그치거든요.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측정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뭐 제가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진다거나 너무 낮아진다거나 그럴 때 제 컨디션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면은 뭐 운동 중이라면 트래킹을 해놨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이러지만,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러면은 긴장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호흡 운동 이런 거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그런 게 된다면은 정말 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알아서 나를 챙겨주는 그렇죠. 느낌. 남자친구 같아. 아유, 그런 남자친구가 필요 없겠네요. 남자친구가 그런 것까지 다 하나요? 혹시 내가 집에서 움직이는 활동량을 웨어러블 기기에서 정확하게 측정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운동하는 거나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GPS 같은 걸 통해서 운동량을 잡아주는데, 집에서 운동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얼마큼 집안일을 했는지 측정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때를 틈타서 이런 기능이 생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조금 현실과 이제 좀 필수적인 요소를 좀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몸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보험사에서 제 건강에 대한 거를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건강한 분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약간 보험료를 좀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약간 이 부분 또한 약간 챌린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동기부여해서 건강을 조금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와이프 없어도 되고. 아니요. 이렇게 다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1인 가구. 네. 그럼 다음 편은 1인 가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MZ 세대들에 집중해서 니즈들을 좀 도출을 해내다 보니까 좀 이 서비스를 알았으면 좋겠다. 기업분들이 이 이야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셀프 케어를 하고 있는 MZ 세대 패널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주임님은 오늘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기존의 공공 분야에서는 시니어나 고령화 등과 관련해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MZ세대를 겨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스마트한 헬스케어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한 건강과 심리 그리고 마음 관리가 라이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데믹 상황에 모두 지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